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의외의 유망 코인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알나지라고 하는 창업자가 만든 코인이기도 하고요.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큰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그 전에 제가 약 한 달 전에 선거의 기적, 우리나라 4월 10일 날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코인도 세금을 안 낸다 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죠. 약 90% 정도, 100%는 세상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죠. 특정 정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기사가 뜨네요. 이게 이제 최소한의 그 시스템도 갖춰놓지 않고 코인 과세가 지금 말이 안 된다.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도 지금 없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겠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도 하고요. 지금 정의조차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치 운용 사업자가 뭐냐? 상장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천만 원인데 이 코인은 비과세가 250만 원인 것을 두고 이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대 당에서 우리는 코인 과세 기존대로 찬성일세라고 한다면 코인 투자자들 뽑을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특정 정당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 올해 70개국에서 무려 42억 명이 이 투표를 합니다. 표를 얻어야죠. 이 국회의원 얼마나 큰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사탕 발림이 정말 낭자하겠죠. 올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슈퍼 선거의 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술 더 뜨네요. 이제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 예전에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도 투자 못하게 하냐?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게 결국에는 그 국부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을 이제 허용하겠다.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대표적으로 재밌죠. 법인 회사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허용하겠다. 제가 예전에 일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제 일본에서는 기업에서 코인의 보유세, 이거 지금 폐지시킬 것, 이미 지금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사실상 대기업들이 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되고 유통되고 여러 가지의 지금 이미 일본에선 법이 다 통과가 됐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국에도 비슷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죠. 테더나 USDC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이다. 지금 거래소에 일단 상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근데 코인도 이거 세금도 일본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우호적인 법이 나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처럼 대기업들이 이제 코인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게 지금 방안이 검토가 됩니다. 선거의 힘이 참 무섭죠. 반대 정당 가만히 있을까요? 좀 더 달콤한 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코인 투자자 생각보다 많이 있죠. 우리들의 좀 그 표를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코인 세금이라는 게 그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쉽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표를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건 이제 세금은 2년 후로 지금 또 밀어줄게.
그러니까 세금은 2년 후에 받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그 안을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 제가 그 코인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 동생이 소개를 시켜 드렸던 코인입니다. 이게 DSO라고 하는데요. Decentralized Social. 그러니까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SNS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요. 이게 censorship resistant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중앙화된 어떤 정부가 됐건 뭐 기업이 됐건 그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열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소셜 미디어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 게임으로 말하면 뭐 이뮤터블 X죠. 물론 레이어 2긴 하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에 특화된 블록체인이 바로 DSO라고 이제 있습니다. 뭐 가격이요. 뭐 한 40달러 정도 합니다. 이게 지금 마켓 캡이 뭐 420 밀리언.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총 순위로는 167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1050만 개의 토큰입니다. 이제 총 공급량은 1080만 개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시장에 이미 풀려 있고요. 이제 특징은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총 유통량이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코인 개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돈 뭐 한 4만 지금 한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하고 있죠. 뭐 싼 가격이 아닙니다. 뭐 한 5만 원 정도 하겠네요. 21년도 가격이 쭉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해서 한 10달러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한 4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Social Layer of Crypto has arrived.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 전용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 인프라다라고 하고 있고요. The first blockchain that can 뭐 disrupt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를 내가 다 뭐 석권해 주겠어, 바꿔 주겠어. 뭐 이런 얘기고요. 디소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미션이 뭐냐? 인터넷을 이제 우리가 만들 텐데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뭐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이끌고 이제 유저 사용자들이 직접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수백만 개발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탈중앙화된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약 4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지금 이 시각에 뭐 코인 사실 많이 가격들이 올라 있잖아요. 왜 가져왔냐? 여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9월 21일에 ICO를 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벤처스, 안드리슨 호로위츠, 뭐 폴리체인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 세콰이어 캐피탈 엄청나게 그 유구한 전통을 가진 그 투자자들이거든요. 에링턴 XRP 캐피탈 여기 말고도 훨씬 더 있어요. 어쨌든 이들로부터 200 밀리언 달러면 지금 우리 돈 2,6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들이 투자 이 코인 얼마에 샀을까요?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이 코인 소개 안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뭐 40달러 언저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던 기라성 같은 기업들 184달러에 샀습니다. 184달러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40달러니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current ROI가 0.2 곱하기면 80%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의 장점, 뭐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코인이 시장에 이미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덤핑 우려가 사실상 없죠. 이제 97%의 코인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자들 뭐 A6인지 뭐 세콰이어, 뭐 윙클보스 쌍둥이도 여기 투자했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화려한 투자자들이 2,600억 투자했는데 어쨌다 물려 있다. 이거 이제 기억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빅클라우트였습니다. 빅클라우트인데 이 이제 사진에 보이는 R 나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사업을 했다가 한번 망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규제적 이유로 인해서 그 코인이 망했습니다. 그 이제 기업이 망했는데
그때 한 1,500억 원을 투자를 그때 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이 D소에 그대로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한 1,000억을 더 얹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 VC로부터 상당히 큰 신뢰를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이 바닥에서 좀 많이 산전수전을 겪었던 창업자에게 신뢰를 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트위터다, 페이스북이다, 인스타그램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 소셜 미디어죠. 여기에서는 수익이 뭐 이제 광고 수입이 뭐 주가 되겠죠. 이게 이제 100%를 플랫폼이 다 가져가죠. 생산자, 그러니까 이제 뭐 크리에이터들, 뭐 블로그 포스트를 내가 글을 쓰든 사진을 올리든 동영상을 올리든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비용은 빵입니다. 빵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건 불합리하다.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는 크리에이터, 그 만든 사람과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 사용자,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코인 뷰러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의 청문회에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터넷이랑 언론을 검열할 것이다라는 이 주제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 이게 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은 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앞으로 선거가 있으니 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겠다, 뭐 민주주의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요. 이제 금융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어느 사회나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층은 기축 통화를 본인들이 만들고 화폐 발행권을 잘 쓰면 좋은데 당연히 오남용하는 거죠. 화폐 발행에서 그 모든 뭐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발행 주조의 모든 혜택을 본인들이 싹 가져갑니다. 지금 미국이 34 트릴리언 달러, 이건 뭐 그 계산도 안 되는 뭐 5경에 달하는 국가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하는 이유 뭡니까? 화폐 발행권을 지금 연준이 지금도 남용하고 있죠. 예전엔 프랑스였고 예전엔 영국이었고 그 전엔 스페인 뭐 네덜란드였습니다. 뭐 스페인은 아니고요. 네덜란드부터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42억 명이 선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정과 기만이 올해 판을 칠까요? 이제 뭐 인공지능 딥페이크다라고 해가지고 뭐 정말 뭐 그 이상한 정보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검열하겠다. 명분은 좋죠. 근데 이것을 또 한 번 악용할 소지가 있겠죠. 정부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화, 탈중앙화, 중앙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겠다 하고 나온 게 이 디소 같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열과 통제를 아예 불가능하게 사전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검열과 통제를 받은 정보를 원할까요? 그게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원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뭐 올해 특히 선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러티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프로필을 뭐 만들고 포스팅을 하고 뭐 어떤 코인을 사고 NFT를 사고 소셜 미디어의 모든 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디소라고 하는 코인을 사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또 이제 인프라 레이어 1이거든요. 이 위에서 많은 앱들과 활동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코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22년도 9월달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에 있는 지갑 앱입니다. 여기와 통합을 해서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더리움 사용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메타마스크와 통합을 하면 이 수백만 명이 이제 디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와 서로 이제 계정이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디소는 이제 웹3 시대에서 크로스 체인, 그러니까 체인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약간 그 이뮤트 게임으로 치면 이뮤터블 X처럼 내가 이 플랫폼 다 좀 다 가져가겠다. 이 시장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어떤 호연지기가 보이는 프로젝트고요. 사실은
이게 트위터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되고 송금도 되고 여기서 코인 주식도 사고 팔고 NFT도 사고 팔고 결제도 되고 언론의 역할도 하고 뭐 시장에서 여기서 뭐 물건도 나중에 연동시키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탈중앙화 방식의 버전으로 하는 게 이제 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소셜 미디어 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트위터처럼 어떤 앱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그 앱이 이제 출시가 곧 됩니다. 포커스라고 하는 앱인데요. 단 일주일 만에 우리 돈 한 900억 이상을 모집했다. 이게 올해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배킹을 했던 디소에서 첫 번째 이제 앱을 출시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다음 Proof of Stake는 이제 디소 코인을 어디 스테이킹 맡겨놓으면 이자도 줄 것이다. 이게 아마 올 여름부터 실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소위 주식 없다. 주식 지분 없고 오직 디소 코인만 있을 뿐이다. 코인 이거 하나만 키우고 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97% 코인 물량이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코인 덤핑은 없을 것이다. 물량이 언락돼 가지고 이제 가격이 한번 소위 이렇게 내려앉는 현상은 없다. 세 번째, 이게 이제 그 1080만 개의 토큰이 있고요. 1년에 한 뭐 70억 정도는 매년 코인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무도 코인을 공짜로 가질 수 없다. 이제 뭐 흔히 하는 에어드롭 마케팅, 뭐 사전 채굴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오직 아까 그 뭐 말씀드렸던 초호화 투자자들도 달러로 혹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디소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리 런치,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활동하려면 뭐 개발하려면 코인을 사야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초호화 투자자들이 184달러에 샀습니다. 지금은 약 40달러.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닥을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최고 가격을 생각하면 뭐 이제 소액 정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내 그 자금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트레저리라고 하는데요. 이 디소 내에 있는 사내 보유금이 원래는 100 밀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요. 우리 돈 한 1,300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133 밀리언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코인을 한 70억 정도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다음 상승장의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decentralized, 그러니까 탈중앙화 소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했죠. 단점,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의 상장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 보시면 게이트.io와 코인베이스, 뭐 HTX 같은 뭐 일부 거래소 외에는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죠. 코인베이스는 본인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뭐 일찌감치 이렇게 상장을 시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그 crypto.com이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40달러 뭐 언저리 있던데 한 30달러 초중반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괜찮다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시가총액 100이 바깥으로 나간 것들에는 50만 원에서 최대한 100만 원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거래소 위주기 때문에 좀 사실 매수가 불편하겠죠. 그럼에도 아까 그 초호화 투자자보다 많이 저렴하면 저는 이것이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담았다. 반면 그러니까 올해 이제 24년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부작용들 사실 있거든요. 또 부정선거 또 악용될 가능성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그 염증들이 나오면 이제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인은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크 이누라고 하는 밈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닭 모양이죠. 이게 닭입니다. 코크 이누가 뭐냐? 솔라나와 이제 아발란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둘 다 훌륭한 프로젝트인데요. 솔라나가 이제 가격도 조금 더 빨리 오르고 이제 조금 앞서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아발란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프로젝트거든요. 솔라나에 봉크 코인이 있다면 이게 밈 코인이죠. 엄청나게 가격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발란체에는 코크 이누가 있습니다. 이제 혹자는 무엄하다. 어떻게 해서 밈 코인을 언급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거 그냥 접을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공부 차원에서요. 소셜 미디어, 탈중앙화 소셜, 그리고 이런 밈 코인이요. 이미 섹터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특히 이제 좀 나이가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선입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잘 많이 봤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뭐 비난하고 있는 2017년도에 유시민 그 경제학자도 좀 그 선입견에서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거기서 기존의 학설과 이론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NFT다, 메타버스다, 디파이다. 또 작년 말부터는 게임과 인공지능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는 밈 열풍 한 번 정도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밈이요. 이제는 그 재미로 만드는데 이게 이미 이렇게 도지코인 시바이누는 탑 10, 탑 20 안에 이미 들어갔고요. 세력들이 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망할 수가 이제는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죠. 솔라나에 봉크가 있다면 아발란체는 코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뭐 아트 앤 컬처, 뭐 게이밍 이렇게 있던데요. 아발란체는 1순위는 이겁니다.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데 서브 섹터로 예술과 문화, 게임 이 두 개를 꼽았는데요. 밈코인은 이 예술과 문화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막상 가보시면 그 르네상스 뭐 말을 이렇게 바꿨죠. 아발상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모나리자 컬렉션, 뭐 아발란체 공원, 예술과 문화에 생각보다 많은 자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1월 24일 기사인데요. 아발란체에서 밈코인 펀드를 만듭니다. 이게 100밀리언이면 뭐 1억 달러니까 우리 돈 한 1,300억 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요 코인 중에서 밈 코인 펀드를 만든 곳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밈 코인은 사실 그 유행이 너무 그 민감하고 누구나 쉽게 만들고 먹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 코인에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뭐 사실 코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미 아발란체도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밈 코인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남겼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략 이런 겁니다. 뭐 2,000명 이상의 홀더가 있어야 된다. 상위 100명이 집중도가 60%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코인이어야 한다. 유동성이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한 달 이상 된 코인이어야 한다. 시가총액은 100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 일일 거래량은 10만 달러.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코인 딱 4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코크 이누가 있고요. 킴보라고 하는 거 이제 강아지 코인입니다. 밈 코인이고요. 개코는 그 아시죠? 도마뱀입니다. 세 번째 C라고 하는 거 이제 디파이 코인이라 제가 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뭐 그 거래량으로 보나 뭐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거나 유동성 풀이나 시총 압도적으로 코크 이누가 제일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위 100명이 코인 60% 이상 가져가면 안 됩니다. 좀 이제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상위 100명이 56.5%, 이 딱 그 조건에 부합되는 거죠. 60% 이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건도 코크가 충족을 시켰죠. 아발란체 아트스 앤 컬처, 이게 이제 트위터 가보시면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소세지도 있고요. 뭐 NFT 되게 장난스러운 것들을 지금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밈코인이요. 이제는 그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고 이게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만의 어떤
그 밈코인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발란체 블록체인에 이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해외 거래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바이비트에서 조금 이제 소액 구매를 했었는데요. 뭐 HTX, 빅겟, 비트루 뭐 이런 데에서 뭐 쿠코인도 지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량이 워낙 많아서요. 0.0000 그러니까 0이 5개고요. 1838.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게 기껏해야 지금 3달 정도밖에 안 된 신생 프로젝트이고요. 지난 12월 달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마이너스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뭐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민코인 시즌이라고 하는 게 다시 온다면 아발란체 코인 중에서는 단연 주목을 이 코인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시가총액 100이 바깥에 있는 코인은요. 기껏해야 저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존버해서 뭐 25년까지 가져가겠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뭐 한 5배 오른다, 10배 오른다 그냥 전량 매도하고요. 그 중에 약 10%, 20% 수익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80% 정도는 이거 뭐 이제 떨어질 때 좀 쟁여뒀다가 이제 좀 좋은 코인들 사는데 쓰기도 합니다. 이게 참고로 저는 그 제 실제적인 경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근데 좋은데 이거 해외 거래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최근에 소위 근데 괜찮은 코인들 가격 펌핑이 너무 세게 왔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특정 코인을 언급해봤자 그나마 좀 덜 오른 코인 중에서 지금 괜찮은 코인들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떨어질 때 말씀을 더 드리면 좋은데 좀 공부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통계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1월, 2월, 3월 이게 4월까지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통계적입니다. 4월에서 8월까지는 미국의 주식이 약세다. 그리고 지금 대선 있죠. 대선 끝나고 11월, 12월은 또 강세다. 또 4월 말에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Sell in May. 5월에 팔고 떠나세요. 이 말은 한 4월까지는 괜찮으니까 4월까지 해서 시장 털고 떠나세요. 5월 달에 그냥 다 팔고 떠나세요라고 하는 이제 표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5월 1일이든지 6월 12일이든지 둘 중 하나가 뭐 현재로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월 전후로 해서 폭락장이 저는 한 번 정도 뭐 5월일 수도 있고요. 빠르면 3월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가 나오면 또 사고 싶은 코인 어 이더리움 뭐 있지만 더 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제가 아발란체는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요. 이때가 되면 아마 좀 쟁여야 되지 않을까. 니어 프로토콜, 에이다, 인터넷 컴퓨터, 폴리곤, 레이어 2 중에선 전 폴리곤이 좋더라고요. 자, 이뮤터블 X, 폴카닷, 알고랜드, 코스모스, 엑셀라, 도치코인, 시바이누, WRX는 그 인도에 있는 거래소 코인이죠. 렌더 토큰, 아카시 네트워크 이런 코인들은 제가 레이더에 계속 집어넣고 떨어지기만 해라 사실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또 폭락하면 또 그때 뭐 사면 좋을 텐데 막상 큰 폭락이 오면요. 제가 또 장담을 합니다. 또 대다수의 구독자분들께서 후덜덜 하시면서 사야 되는데 파시는 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회는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25년 가는 이 와중에 여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낙비 엄청 쏟아지고요. 태풍도 불고요. 장마도 옵니다. 이때 단 준비된 자만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장이 됐어도 돈이 없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오른다 싶으면 적당한 매도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자, 3월과 4월 달 좀 많이 오르면 파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25년 전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이제 3월과 4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면요.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렵겠죠. 자,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고요. 비싸게 팔기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이론적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이걸 반복하다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뭐 25년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뭐 스윙 트레이드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뭐 5%에서 10% 정도 파는 것, 아니면 이제 떨어졌을 때 그 현금으로 밑에서 다시 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 사실 이게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어렵다면 그냥 25년까지 존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5년 초가 될지 뭐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똑같은 고민을 사실은 하실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파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수익이 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200%, 300%, 뭐 100%, 이게 나중에 500%든 1000%든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내 돈은 은행 계좌 빼가지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빼서 K뱅크나 신한은행 내 은행 계좌로 뺄 때까지는 내 돈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은행 계좌 내 걸로 빼야 내 돈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분야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부해서 이렇게 가끔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런 방송이 무조건적인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닌 부분,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